안녕하세요. 2022년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박성룡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할 내용은 폐암 환자의 운동 그리고 폐암 환자의 재활과 일상 복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일정표에는 폐암 환자의 재활과 일상 복귀를 먼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연잡은 그 관계로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30분씩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3분씩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중심 삶의 질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성아입니다. 저는 암센터에서 폐암 환자 수술 전후에 신체 활동과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폐암하면 이제 수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수술 전후에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운동을 하면 환자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술 전에 운동을 하면 2가지 정도의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전의 심폐 기능은 수술 직후 합병증 발생률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환자들의 특히 이제 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폐암 수술 환자의 경우에서는 수술 후 예측 폐 기능이 낮을 경우에 합병증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 심폐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이 합병증 발생률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어떤 대기 시간이 짧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면 관련 합병증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폐암 수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에 심폐 기능 6분 걷기 검사를 통해서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있을 예측 폐 기능을 이제 산출했을 때 수술 후 예측 폐 기능이 낮은 경우에 수술 후 6분 걷기 검사, 심폐 기능이 같이 낮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합병증 발생률이 폐 관련 합병증, 그다음에 심장 관련 합병증, 그리고 폐와 심장 관련된 합병증이 30%에서 40%까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측 폐 기능이 낮더라도 심폐 기능이 400m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 기능이 좋은 예측 폐 기능이 좋은 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 폐활량인데 폐활량이 낮더라도 환자가 기능적으로 심폐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합병증이 이제 폐활량이 좋은 환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낮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는 수술 전에 폐 기능을 조금 올려놓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외래에서 수술까지 기간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3주 정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폐 기능이 안 좋던 분들이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심폐 기능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존의 수술 전에 일정 3에서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만이라도 심폐 기능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운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한 가지는 심폐 기능뿐만 아니라 근 기능 향상을 통해서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침상 생활을 대비해서 수술 이후에 있을 근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신체 기능을 올려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똑같이 수술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 짧은 기간이더라도 심폐 기능이나 근 기능을 강화시켜 놓으면 감소되는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돌아와서 따라서 물론 이제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술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대기 시간 동안 근력 운동과 심폐 기능 운동을 일정 수준 유지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술 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수술 전 권장되는 운동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심폐기능 강화 운동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형태의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 또는 힘들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숨이 차게 하루에 1회 30분에서 1시간의 유산소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침상 생활을 대비해서 미리 근력을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진행해야 되는 운동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호흡근 운동입니다. 호흡근 운동은 인스피로메터를 이용한 흡입 운동과 종이불기와 같은 호기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운동은 수술 후 잔존 폐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심폐기능 강화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호흡근 강화 운동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라든지 수술한 이후에 흡입 운동, 인스파이로메터로 공을 들이마셔서 공을 올리는 운동은 많이 하는데 종이불기에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종이불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인스피로메터 운동 같은 경우는 숨을 들여 마시고 폐를 확장시키는 그렇죠. 형태의 네. 운동인데 종이불기 같은 경우는 복부를 쥐어 짜는 느낌으로 폐를 쪼그라뜨리면서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내뿜는 호기 형태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호흡은 마시고 내뱉는 동작의 반복이고 실제로 저희가 호흡 운동을 할 때는 마시는 거 1, 뱉는 거 2, 1대2의 비율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인스피로메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잔존 폐기능이 좀 많은 경우에 이제 들여 마시는 것들이 좀 약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호흡근을 사용해서 충분하게 호흡을 다 뱉은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시면 훨씬 더 숨이 잘 들여 마셔지게 됩니다. 호기 운동도 결국은 호흡 관련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수술을 준비하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 수술한 이후에는 수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술 직후에는 이제 병동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 운동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스피로미터를 이용한 흡입 운동과 종이불기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이 호기와 흡기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고, 8회에서 10회 반복을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4에서 5세트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먼저 침상 옆에서 걷기, 그다음에 병실 복도 걷기와 같은 가까운 곳에서의 움직임을 만드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목표는 5분 또는 10분 그리고 20분까지 조금씩 서서히 늘려나가는 형태의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무조건 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호흡 운동을 하시면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병동 밖을 바로 걸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침상 옆에 서서 균형 감각이라든지 하체에 힘을 조금 주는 근력 운동을 하신 다음에 복도 나가서 걷고 집 밖에서 걷는 그런 운동들 추천하는데요. 뒤에 이제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침대 옆에 서서 좌우로 체중 이동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일어났을 경우에 핑 돌거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서 오른쪽에 체중을 지지하고 왼쪽에 체중을 지지하고 5회에서 10회 반복한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은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까치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취함으로써 이제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에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잘 걸으면서 호흡 운동까지 같이 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면 많이 아프니까 환자들이 뭐 운동 못 하겠다, 내지는 조금만 걸어도 이제 숨차서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운동이라는 거는 힘들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게 맞는지 항상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수술 직후에는 뭐 숨이 차는 운동을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운동 시간이 이제 통증이나 호흡 곤란 증상 때문에 한 번에 뭐 5분에서 10분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못 걷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강도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걷기 운동을 하시고 일정 수준이 지나면 한 20분에서 30분까지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힘든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수술한 직후에는 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한 직후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잘 퇴원을 하셔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원래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뭐 저 언제부터 골프 치면 돼요, 내지는 언제부터 자전거 타도 돼요,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죠, 이런 경우에? 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언제부터 저는 골프를 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저는 산악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 시점은 수술 후 1개월에서 이제 3개월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전에 개인의 체력이 달랐듯이 수술 이후에 개인의 이제 회복 수준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을 만들어서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수술 전에 산악 자전거나 골프 운동을 하셨다면, 또는 그 외에 뭐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즐기셨다면 해당 운동에 맞는 체력이 길러진 다음에 그 스포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관리하시고, 기존에 하던 스포츠 활동이라도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셔야지 추가적인 상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체력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들의 경우 수술 직후에 준비 없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통증이 오히려 더 유발되고 힘든 것을 더 장기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스포츠에 맞는 체력적 수준을 유지하시고 맞추신 다음에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한두 달 지나면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어깨나 그다음에 허리, 코어, 그다음에 다리의 관절의 유연성과 그다음에 근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 경기를 할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체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천천히 꾸준히 체력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스포츠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술한 이유도 그렇고, 또 폐암이 꼭 수술만 받으시는 건 아니고 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크게는 이제 운동의 형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적인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약간 숨차게,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크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면 좋습니다. 관절이나 이제 이런 뭐 관절의 문제 등이 없다면 평지에서 빠르게 걷거나 또는 뭐 가볍게 달린다거나 또는 이제 등산로를 이용하시거나 계단을 이용하시는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자전거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운동이면 충분하고 주당 3회 이상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상체 그리고 하체 그리고 코어 운동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상체 운동에서는 이제 특히 흉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깨와 몸통이 굉장히 많이 굳어 계실 텐데요. 어깨 뒤로 돌리기 동작이나 양손 잡고 머리 위로 올리기, 뭐 양팔 벌려 머리 위로 올리기 동작과 같이 어깨와 그다음에 흉추, 흉곽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호흡에도 도움이 되고 일상적 활동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몸통 회전 운동, 호흡을 하면서 몸통의 회전을 만드는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 호흡근 강화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따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걷기 위해서는 건강한 하체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발목의 근력과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동작, 그리고 복합적으로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이제 스쿼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을 처음에는 힘드니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을 이제 보통은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유연성 운동과 함께 병행해서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권장드리고요.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이 각각의 근력 운동이 15회 이상 가능하고 3세트 이상 가능하다,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변형돼서 다른 방식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맨몸으로 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근력이 많이 강해질 것 같진 않은데 저건 일단은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일단 시작을 하는 운동이 이런 것들이 좋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맨몸으로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좋고요. 실제로 제가 일반 노인들한테도 이러한 동작 운동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지구력 또는 이제 뭐 근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분명히 일반 노인분들한테도 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밸런스,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얘기를 다시 이제 수술한 이후에 환자들로 돌아가면 수술한 이후에 이제 운동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운동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직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추천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이제 3m 이하의 운동이 이제 권장됩니다. 계단 운동이 3m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계단 운동을 한다거나 뭐 등산로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와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지 형태에서 걷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처음 1개월에서 6주 정도까지는 이제 5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태어나면 무거운 거 들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5kg 이상 들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침상에서 누워 있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어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곤란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숨을 참는다거나 이렇게 가슴 압박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통증이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술 이후에 코어나 일반적인 근력 수준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환자들 많이 보시면 그 환자들이 운동과 관련해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접하실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환자 질적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뭐 봄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미세먼지가 있거나 또는 겨울철의 경우 이제 특히 폐암 환자분들은 감기에 걸릴까봐 아예 외출도 자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실내에서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심폐기능 강화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을 하다가 잘못 삐끗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제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무거운 걸 들면 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근력 운동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수술 이후에 꽤 오랜 기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대표적인 예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걸 든다고 해서 전이가 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고, 이제 또 외래에서 환자들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면 이제 만성 통증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통증이 재활 때문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환자를 보면 이게 수술하고 나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 약간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정말 재활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약간 운동들을 소개시켜 주시긴 하셨는데 그 수술하신 분들뿐 아니라 그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주기적인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만한 근력 운동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하면 이제 수술 후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 하나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걷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순서를 지켜서 진행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앉아서 바른 호흡법과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자세,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정자세로 앉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흡 운동을 통해서 수술로 약해진 폐 기능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운동은 이제 꾸준하게 지속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팔과 몸의 이제 유연성을 팔과 몸통의 유연성을 회복하면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 몸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슬라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팔과 몸통의 유연성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동작들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유산소 형태의 이제 운동인데, 코어 근육 운동, 허벅지 들어 올리기 운동, 그다음에 이제 제자리 서서 하체 관련된 동작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쿼트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잘 걷기 위한 발목, 무릎,
고관절과 코어의 근력을 만들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심폐기능과 그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상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걷기 동작은 여러 관절이 이제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긴 하지만 무작정 걷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걷기, 올바른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몇 가지 동작을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이제 어깨 스트레칭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수술이나 이런 이제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고 긴장하면서 어깨나 그다음에 목 주변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위로 올려서 뒤로 돌리면서 회전시켜서 둥그렇게 돌려 주시면 네, 어깨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시원하신가요? 예. 그리고 양쪽 손을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정중앙선을 따라서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주시겠습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 이전 단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주시고요. 후 뱉으면서 발을 내려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작들은 8회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벌려서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머리 위에서 만나고 만나야 되나요? 네. 안 만나시면 어떡해요? 네,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후, 이때도 같이 호흡 운동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팔 벌려 머리 위로 올려서 네, 들어 올리시고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와 몸통 그리고 호흡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양쪽 손을 어깨 앞에서 크로스를 하시고요.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시선을 배꼽 쳐다보면서 등을 둥그렇게 말면서 호흡을 뱉어내시겠습니다. 후. 네, 상체 들고 들여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흉추를 말면서 배꼽 아래 보면서 후 숨을 뱉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상체 들고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이고요.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은 그냥 하겠는데 10번 하라 그러면 은근히 부담될 것 같은데. 네, 운동이 꽤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벅지 들어 올리기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리시고, 들어 올리시고, 왼쪽, 내리시고. 예. 오른쪽만 10번을 오른쪽 반복하시고요. 예. 하나, 내렸다가. 내릴 때 쿵 하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 내리시고. 그 체중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내리겠습니다. 둘, 내리시고. 셋. 이때도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복부에 코어에 힘을 주시고 흉추를 세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10번, 예. 왼쪽도 10번 반복해서 하시면 예.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 하기 전에 이제 서서 하는 동작인데요. 한번 서서 해보실까요? 네. 네, 저 자리 서서 혹시나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자 뒤에서 안전하게 조금 가드를 잡으시고요. 똑같이 의자 앉아서 허벅지 들어 올리듯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를 들어 올리십니다. 네. 하나, 내리시고, 둘, 내리시고, 그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5번만 해보겠습니다. 5. 네, 이렇게 10번을 하시고요. 팔 바꾸어서 다시 또 10번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5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10번은 해야지만 오늘은 5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앞쪽 운동이었고요. 뒤쪽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로 서고 왼쪽 다리를 네. 허벅지를 뒤로 차는 느낌으로 뒤로 뻗으시면 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예. 네. 교수님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시나요? 아, 들어갑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상체를 같이 숙이지 마시고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에 네,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10번. 네. 이게 은근히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됩니다. 네, 많이 교수님. 돼요. 네. 예. 그래서 서 있는 다리는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쪽 다리는 다리를 움직이면서 움직임에 의해서 근육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똑같이 네.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좀 힘들다라고 하면 뭐 10번씩 2세트를 하셔도 되고 8번씩 2세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고난인도인데요. 스쿼트는 뭐 제가 예전에 좀 했어. 네, 우리 교수님 한번 셀프로 해보시겠습니다. 그 어깨 넓이로 벌리고. 네. 어떻게 손 이렇게 하고 할까요? 네. 하고. 팔 상관없습니다. 예. 네. 무릎 내리고 이렇게.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예.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자세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식탁 의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식탁 의자에 앞쪽으로 조금 오시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잠시만요, 교수님. 네. 이렇게? 일어서시고. 예. 잠깐, 네. 네. 의자에 앉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다시 앉으시고 예. 네. 다리가 너무 이제 와이드로 벌려져 있으신데요. 네. 그래요? 네, 아, 네. 예. 조금만 좀 모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예. 네. 해보겠습니다. 네.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시나요? 예. 네. 예. 똑같이 10회씩 뭐 3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민망하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만을 이제 계속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좀 더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고 빠른 일상 복귀와 일상에서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일상에서의 어떤 수술 이후에 환자의 삶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진짜 박사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개 드리면 뭐 꼭 이제 폐암 환자분들뿐 아니라 저도 일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피곤한 게 좀 없어지나요? 네, 피곤해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피곤하더라도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해가면 기초 체력이나 근력, 근지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피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이제 몇 가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알크 뮤테이션이 있는 폐암 환자고 표적 치료제로 알론브릭을 사용 중입니다. 근데 알론브릭을 사용을 하면은 그 근육 용해 같은 게 횡문근 용해 심하면 그런 게 올 수가 있는데 근육 손상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보셨던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크거나 웨이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운동이면 문제가 크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연성 운동만으로도, 그러니까 유연성 자체만으로도 근육의 어떤 기능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가벼운 유연성 운동부터 스트레칭의 형태의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시범을 보여드렸던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운동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동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박사님하고 마련한 시간이 30분인데 이미 다 30분이 지나서 궁금한 것들이 더 있으면은 다음에 기회를 또 마련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박사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